법원이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특검 쟁취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진상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말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 직을 걸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특검 법안은 뒤로 미루고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을 새누리당과 합의하여 특검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쉽게 포기하는 건 제1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이나 안철수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법안까지 제출했지만 특검 관찰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종교계가 함께 친일과 독재미화 등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역사 쿠데타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반민족 언론 청산포럼을 결성하고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모임에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친일 세력이 곧 독재 세력이라는 겁니다. 친일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반독재 노선을 걸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친일한 사람이 곧 독재자였고 친일한 사람들이 곧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반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일본이 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안 하냐고 일본은 아베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의 방한에 언론의 취재 열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러나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고군분투해온 정대협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문을 쌍수 들고 환영할 게 아니라 그가 비쳤던 악영향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안선미 팀장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라야마 전 총리가 당시에 끼쳤던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총리 시절에 아시아 국민기금이라고 하는 시책을 진행하면서 실은 이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악영향을 좀 남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일본에서 우경화나 뭐 그런 기존의 담화들마저 부정하는 움직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무라야마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기대나 영향이 오히려 그런 과오마저 덮고 너무 조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대단한 일본의 엄청난 그 양심적인 영웅이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조장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한 해 약 1,5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 인천공항철도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이 급속도로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당초 공항철도는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다 정부 보조금 부담이 커서 코레일의 억지 춘향격으로 떠넘긴 노선인데요. 국민 혈세를 들여서 어렵사리 알짜배기 노선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다시 민간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군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최대 규모 불황자 수용시설 부산 형제복지원 기억하시나요? 2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여전히 생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정부 합동회의가 열렸는데요. 진상규명과 그 피해자 구제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고발뉴스도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